네, 한국 증시 개장 나침반될 수 있는 그 한국 관련 지수 좀 살펴보고 갈까요? 오늘은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뭐 꽤 하락폭이 있는 편이라 관련된 EW ETF도 1%의 하락, 그리고 코르도 한 3% 약세, 야간 선물이 한 1.8%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마이크론 실적 나왔으니 좀 변화되는 점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S증권 신중호 경영전략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변화무쌍한 오늘 아침입니다. 네, 정신이 없는데요. 네, 메모리 풍향계 마이크론 실적 예상을 웃돌았고 EPS도 잘 나왔습니다. 네. 오늘 약세장 뉴욕 증시 마감 후 나온 뉴스였는데 지금 시간 외에서도 괜찮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마이크론 자체는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가이던스도 시장이 예상보다 높은 한 183에서 190억 달러 정도, 회계연도로 마이크론 회계연도로 2분기 정도는 그렇게 잡아주고 있으니까 일단 분위기가 간밤에 오라클 때문에 시장이 조금 힘들었지 않습니까? 미장이. 근데 뭐 마이크론이 조금은 안도감을 준 거는 맞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AI와 관련된 그리고 AI 투자와 관련된 우려는 이런 소위 말하는 AI 인프라 쪽은 아니에요. 네. 이를테면 우리가 AI 인프라라고 하면 뭐냐 하면 반도체 전력기기거든요. 네. 공급, 그러니까 메모리를 공급해 주거나 전력을 공급해 주는 쪽은 여전히 쇼티지이기 때문에 이쪽은 뭐 버블이라고 할 수 없는 EPS의 강한 상승과 현금 흐름을 자랑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AI 투자 쪽, 이를테면 오라클처럼 네.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 쪽이죠. 오늘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월하게 투자를 못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는데 AI 버블론이 이제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아직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마이크론 쪽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그래 메모리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아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미국보다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어제 사실 좀 선반영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문제는 뭐 오라클을 비롯한 이제 네오 클라우드라든지 클라우드 업체들의 투자가 여기서 더 강하게 더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투자가 더 일어나야 AI 수요가 있다라는 실질적인 AI 버블론을 꺼트릴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오라클이 간밤에 또 사고를 쳤다? 내지는 오라클을 갖고 요새 그 공매도 세력들이 상당히 뉴스 플로우를 너무 많이 재생산한다라는 월가의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 정도 있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센터 투자자가 블루 라울이라고 해서 이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오라클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예정대로 미시간에 있는 지역의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 다만 이제 투자자가 뭐 블랙스톤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오라클 자체가 이 클라우드 업체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D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상당히 뉴스 플로우를 재생산하면서 주가의 하방을 좀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AI는 인프라 쪽보다는 투자 조달의 문제가 좀 더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우려감이. 그럼 AI 이 의구심 속에서 밸류체인들 그 전략은 어떻습니까? 결국 현재 밸류체인에서 AI 투자와 관련해서 가장 쇼티지인 쪽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메모리를 공급해주는 업체 내지는 전력을 공급해주는 전원 뭐 원전이라든지 아니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에너지 공급 업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공급이 쇼티지인 거는 좋지만 그래도 투자에 앞서서 가장 뭐 GPU를 활용한 내지는 이제 구글의 TPU를 활용한 투자 데이터 센터가 더 지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우선은 오라클을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은 바닥을 다져줄 필요는 있습니다. 네네. 지금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라클이 실제 AI 수주의 플로우를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잠재적인 투자자였던 뭐 블랙스톤 내지는 다른 투자자를 찾았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AI 버블론에 대한
단기적인 주가의 어떤 하방 압력은 좀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자, AI에 대한 그 종목 관련 뉴스들은 계속 쏟아져 나올 것 네. 같고요. 미국의 이제 셧다운으로 인해 멈췄던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좀 고용도 뭐 애매하게 좀 나오고 있고 이제 앞으로 나올 물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월가에서도 엇갈린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미국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K자형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없는 성장, AI 생산성으로 인해서 GDP 성장률은 나오는데 고용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실제로 보시면 미국의 고용이 11월은 좀 좋게 나왔다지만 사실 10월은 또 10만 개나 줄어든 숫자였지 않습니까? 고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실업률도 4.6%까지 올라왔고. 4년 만에 최고치고. 그래서 실업률이 계속 높아졌다라는 거는 물가의 상승 압력이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왜곡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물가가 계속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준도 12월에 FOMC 이후에 물가에 대한 전망이 올해 2.8에서 내년 2.6 그리고 후내년에는 2.4%까지 떨어진다라는 전망을 한 이유는 이 K자형 회복이 더 지속이 된다. 고용 없는 성장이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고용의 어떠한 강한 유발이 없다면 물가 상승률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곧 나오는 물가 지표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긴 하지만 아마도 월가에서는 신경을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어떤 왜곡이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고용 시장 이를테면 구인구직 비율 같은 거 보면 이 임금의 선행지표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내년 상반기까지 임금이 계속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냐 안 하냐라는 어떤 옥신각신이 있는데 내년에 들어가서 1월, 2월 실적 특히 고용과 관련된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면 아마도 연준은 상반기에 컨센서스대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네.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셧다운으로 인해서 고용지표라든지 물가지표가 그동안 안 나온 그런 답답함들이 한꺼번에 풀려 나오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월가 내지는 시장은 아마도 물가는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고용시장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회복보다는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의 둔화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연준의 그 금리 인하 기대 심리를 계속 높일 수 있는 재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지구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K자형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여기서 좀 무너지는 것보다 조금은 안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고용, 네.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가는 고용 그건 어떤 아니고, 파괴 네. 둔화는 아니고 고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 해고도 없고 고용도 없는 그런 어떤 경기의 지속. 다만 AI 투자 내지는 AI 생산성으로 인해서 GDP 그로스는 나오는 이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용 나왔으니 다음은 물가일 텐데 네. 어떻게 좀 연말 랠리 좀 가늠할 만한 지표가 될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잣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크게 의미를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용지표처럼 너무나 이제 후행적인 그리고 이제 시장의 어떤 방향타를 이제 잡기에는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고용지표에서 좀 눈여겨보는 거는 지금 소매 판매에서도 나왔지만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는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물가 지표에서도 이 소매 판매와 동일하게 실제 그 구매 활동과 관련된 지표들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그리고 간밤에도 이 주택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별로였어요. 그만큼 이제 주택 가격의 둔화세도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와 더불어서 주택 지표의 어떤 하락세, 뭐 유가 같은 경우는 말할 거 없이 더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물가 지표 나오면 내년 앞으로 나올 물가 지표는 조금 더 약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본부장님께서는 내년에 상반기에 금리 인하 또 가능성도 높다. 계속 높아질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 네. 오늘 또 윌러 이사도 금리 맞습니다. 인하 가능성을 예. 좀 더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그 케빈 해시 다음에 윌러 이사가 2등으로 올라왔더라고. 자기 네. 연준 의장으로. 네.
네, 좀 황폐기 좀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내일 금리 인상이 유력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남은 12월 증시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뭐 대세김질은 할 수는 있지만 이미 다 소화된 재료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추가 인상 가능성은 이미 상당 부분 뭐 거의 그 선물 시장이나 마켓 메이커들은 98% 확률로 BOJ의 금리 인상을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행여나 이제 약간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작년과 달리 지금 시장의 엔캐리 특히 이제 뭐 엔화의 주기적 포지션을 보면 이미 좀 뭐랄까요 청산이 될 만큼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빠져나가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협상으로 인해서 이 대규모 일본 자금이 이미 미국의 FDI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자금 특히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은 크게 가져가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사실 지금 국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왜 이렇게 환율이 안 떨어지냐라는 겁니다. 당국의 안정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일 고공행진, 지금 4월 이제 계엄 때는 이제 근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외환시장 우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환율과 관련돼서는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원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원화가 왜 약해지느냐?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화를 볼 때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냥 그 나라의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달러 대비 원화가 약해졌다. 그럼 미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자, 성장률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장률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쓰던가 내지는 통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재정 정책은 썼지만 돈이 M2가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뭐 원화의 약세를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럼 통화정책, 금리를 인하하면서 뭔가 성장률을 북돋워 줘야 되는데 네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는 건 사실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갈까 봐잖아요. 부동산으로 자금이 간다라는 거는 생산적인 분야로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비생산적인 그 분야로 돈이 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만 유발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성장률은 어떻게 되나요?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업체들은 또다시 미국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원화가 약해진 거기 때문에 연준이 과감하게 내년에 또 한 번 내지는 2번 이상 내려주지 않는 이상은 원화의 약세는 당분간 또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릴게요. 오늘 좀 많이 종목별로 엇갈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간밤에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물론 마이크론 실적이 좋았지만 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가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주가의 출렁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버블 붕괴를 논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레버리지 비율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 다소 높긴 하지만 충분히 AI 수요가 침투율이 빠르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충격을 받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매수 구간으로 조금 반도체 중심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주고 LS증권 본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